자, 대구 사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특별 사면 후에 이 추징금과 벌금 등으로 상당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들의 도움으로 정착을 한 곳입니다. 그런데 유튜브 채널 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박 전 대통령 측에 빌려준 사저 매입금 중에서 이 10억 원을 못 받았다고 신청한 이 가압류가 이게 인용이 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. 관련해서 목소리부터 좀 직접 들어보시죠.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. 가세현이 도움을 준 게 맞고요.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반대로 이제 차용을 좀 했던 거고 아직 책 대금 정산도 안 끝나고 아마 그 끝나면 일부분 변제가 될 거고요. 2022년도 1월인가 제가 25억 그 잔금까지 다 치러드리고 2022년 4월 말에 갑자기 5억 원씩 3번 해서 15억 원을 송금을 하셨어요. 그러고서 이제 뭐 한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. 네, 15년 돈이 큰 돈인데 뭐 전혀 응답도 없고. 자,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요, 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본격 반박에 나섰는데 화면을 보시면요. 채권 채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거고요. 이 가세현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어서 만든 책으로 벌어들인 이 수익부터 이 제대로 소명하라. 얼마나 벌었는지 그것부터 소명하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먼저 허준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 이게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저 가세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모은 책을 팔면서 맞아요. 그 당시에부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장 갈 곳도 없고 도와드리자라는 취지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책이 이제 많이 팔린 것입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출판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양측에서 오갔었던 얘기로 들어보면은 가세현 측의 주장도 그게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억에서 4억 원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다 빼고서 그냥 10억 원을 이제 무리 못 받았으니까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또 구두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인세 최소 10억 원은 보장하겠다라는 그 구두로 그런 그 약속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서면으로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저런 그 정황들을 이제 고려하자면 좀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주장을 지금 가세현 측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세현의 김세희 씨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도의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걸 설명해 보면 큰 수익을 얻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요 실제로 김세희 씨는요 박 전 대통령 책 출간 당시에 수익금은 1원도 안 남기고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주겠다 이렇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.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3만 부 인쇄했습니다. 올 칼라에다가 굉장히 좋은 종이로 인쇄를 했는데요. 단 한 푼의 수익금도 저희가 안 챙겨갑니다.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 우리 가세현 믿고 이 책 많이 구매 바랍니다. 자, 이런 상황인데 이 김세희 씨, 박 전 대통령 측이 빌린 25억 중에 15억만 갚았다. 남은 거 10억 원 책 판매금 별개라면서 지금 재반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용석 씨가 여기에 이제 참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. 한번 화면을 보시죠. 자, 한때 이 가세현 소속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는요. 지금 얘기하는 이 10억 원 빌린 돈이 아니라 책 인쇄로 정산된 금액이라면서 가세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 인쇄를 단 한 푼도 안 줬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지금 내놨습니다. 글쎄요, 이제 조기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. 일단 이게 가압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 관계 중에 차용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가압류라는 것이 채권자 측이 일방적으로 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그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먼저 따집니다. 근데 25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간 사실이 있고 반환된 것은 15억 원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명확해 보입니다. 그런데 이제
나머지 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.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돼 있거나 그렇지는 책의 않은 것 인쇄로 같아요. 예, 예. 대체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는 5억, 10억 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그 이면에서 있었던 구두 간의 약속이라든가 구두 계약 등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. 법원이 이른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김세희 씨 주장이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가압류 이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다퉈볼 수도 있고요. 네네.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이 10억 원의 당장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뭐 경제적 여력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네네. 박지만 씨라든가 그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그대로 4년 동안 유지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.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책 판매와 관련해서 예. 김세희 씨가 가세연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했을 것이고 예. 그 수익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이 채권 채무와 연계돼서 논의됐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서요. 네. 제가 보면 이건 뭐 가압류 이의를 해도 그렇고 나중에 본안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김세희 씨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. 오히려 김세희 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만 왜 미리 변제하지 않았냐 그 부분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런데 지금 가세연 측은 이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용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으로 24억이 넘게 벌기도 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.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놓고 자 이제 와서 물론 법적으로 김세희 씨가 주장하는 점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가압류를 하냐? 수익 정산부터 하라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거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이런 건.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어 계실 때 이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내곡동에 집이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. 벌금과 추징금으로 사실은 이제 다 차압이 돼 버렸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원래 이제 박지만 회장이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 누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마련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거절했다고 그럽니다. 오. 그러면서 이제 유영하 의원하고 함께 이제 이 달성으로 내려가는 걸로 예.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때 이제 가세연이 앞장서서 저 지금 건물의 사무실을 빌려서 1년 동안 저기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많은 어떤 수익들을 챙겼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본인이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도 본인이 이제 그 과천에 있는 본인 소유 땅의 어떤 판대금 뭐 30억 팔았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해줬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 가세연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강용석 씨도 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송도 많이 당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좀 무리한 방송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가세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세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빌려준 돈을 다시 뭐 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불거지는 거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거의 가세연이 이제 준 것처럼 그리고 책을 갖다가 이제 대신 발간하면서 그 수익도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일단 복합적으로 불거진 것 같은데 참 네. 안타깝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사실은 이런 논란이 없었는데 또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런 맞아요. 상황에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올해 74세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사저가 가압류되고 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주변에서 곳곳에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파란만장했던 거주지 변천사라고 그럴까요? 제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번 만나보시죠. 청와대로 이사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.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.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.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.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이웃집으로 이사했습니다.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.
글쎄 이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는 김세희 씨의 주장도 일부 맞는 것 같다. 서류를 작성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국민 여론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보이세요, 이건? 근데 그 가세현이 제가 보기엔 도의적으로 이제 부도덕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법정으로 넘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끝까지 가겠죠. 네. 지금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뭔가 곤궁해진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네. 결국 이제 그 법원에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네.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나. 근데 정말 저렇게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놓고 이제 와서 세월이 지나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참 그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참 저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여선홍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간은 그 결국에는 이제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뭐 10억 원인데 그렇죠.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옥중 서신을 묶은 책 있잖아요. 네. 그 책을 통해서 10억 원을 변제해라.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생각했던 것 같고 김세희 측에서도 네.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마케팅을 일부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세희 측은 그건 그거고 일단은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겠다.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은 박근혜 마케팅 그리고 박근혜 서적으로 돈 버는 어떻게 된 거냐. 그것이 아니냐.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만약에 저라면은 그러면은 김세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10억 원을 돌려주고 박근혜 마케팅으로 돈 번 비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돌려주면은 깔끔하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